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비지도학습이죠. 차원 축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차원이라는 것은 그 디멘션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벡터의 크기를 우리는 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x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x라는 벡터는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실수가 D개만큼의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x라는 벡터다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는 x라는 벡터는 D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를 모두 벡터로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벡터로 표현된 데이터에서 특성의 개수가 곧 차원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라는 그 벡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x라는 벡터는 d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d차원 벡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강아지라는 것이 벡터 형태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강아지라는 데이터는 벡터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요소가 곧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라는 데이터의 벡터는 몸무게라는 특성, 크기라는 특성, 다리수라는 특성, 꼬리 길이라는 특성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아지라는 데이터는 네 개의 요소가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이고 우리는 강아지 데이터는 4차원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라는 것은 벡터의 요소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죠. 즉 x라는 데이터, x라는 머신러닝에서는 x라는 데이터의 이 특성의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원 축소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원 축소를 통해서 주요한 특성에 집중하고자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변별력이 없는 특성의 가중치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강아지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몸무게, 크기, 다리수, 꼬리 길이라고 있었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리수는 다 일반적인 짐승들, 동물들은 다리수가 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수에 대한 특성은 그렇게 강아지나 여러 동물들을 변별할 수 있는 좋은 특성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리수라는 특성을 가능하면 웨이트를 작게 해서 무시하게 되면 조금 더 분석하기 좋겠죠. 이럴 때 우리는 차원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 축소를 하는 이유는 다루기 쉬운 데이터로 전환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즉 연산의 편의성, 즉 차원이 100개였다가 차원이 10개가 되면 10분의 1만큼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모리의 크기나 아니면 연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이 제가 보기에는 가시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차원, 4차원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3차원보다 작게 만들게 되면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차원 축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직접 직관적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들은 대부분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의 장점은 특성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X라는 인풋 데이터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요. 이거를 저희가 사람이 사전에 특성을 제거하거나 특성을 추출하는 과정이 없이 딥러닝 모델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가장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강조하는 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 축소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차원 축소를 하는 이유는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차원 축소는 이 다루기 쉬운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 중에서 특히 가시화를 하기 위해서를 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단백질의 결합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단백질이라는 것은 3차원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단백질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3차원보다는 2차원으로 보는 것이 약간 더 직관적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해서 매니폴드라는 거는 위상수학, 그 토폴로지라고 하는 위상수학에 나오는 기법인데 일종의 다양체, 닮은 공간입니다. 닮은 공간. 그래서 3차원과 닮은 공간의 2차원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보다 직관적으로 이 3차원 구조의 단백질 구조를 2차원으로 조금 더 직관적인 이해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차원으로 축소한다면 조금 더 데이터의 분포와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는 의미로 차원 축소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차원 축소할 때 가장 큰 이 관건은 뭐냐면 이 가능하면 정보의 손실 없이 차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닮은 꼴로 닮은 공간으로 차원을 축소하면 좋긴 한데 가능하면 정보의 손실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정보가 손실되면은 그만큼 원래 있던 원시 데이터의 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2차원 공간으로 3차원에서 2차원 공간으로 축소하는 순간 원래 있던 3차원 공간의 정보가 없어지게 되면 아무리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3차원 원래 있던 차원의 정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있던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어렵겠죠. 따라서 이 차원 축소는 원래 있던 원시 데이터의 특성의 개수, 즉 요소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단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죠. 뭐냐면 가능하면 정보의 손실이 없이 줄이는 것이 바로 차원 축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 차원 축소의 첫 번째 모델인 PC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약자고요.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발된 그런 모델입니다. 1909년을 알고 있는데 1909년에 영국의 수학자이면서 통계학자인 칼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PCA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은 데이터의 분포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이 공분사 행렬을 구한다라는 것인데 이 예제에서는 이 원시 데이터, 원래 있던 데이터의 특성이 두 개입니다. X1이라는 특성, X2라는 특성. 그래서 2차원 데이터가 되겠죠. 원래 있던 이 특성의 분포가 2차원 벡터예요. 이것을 저희는 1차원으로 차원 축소하고자 하는 예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X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2차원 공간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데이터 1이 되고 얘는 마지막 데이터 n이 되겠죠. 그래서 n개의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2차원 공간에 분포가 되어 있는 곳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이 공분산 행렬은 2x2가 되겠죠. 2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2x2의 이 공분산 행렬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것은 그 챕터 3에서 강의 3에서 저희가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간단한 수학적인 개념들에서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x1에 대한 평균값을 구합니다. 저희는 x1에 대한 바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2에 대한 평균값을 x2에 대한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1에 대한 분산이 있고, 그 다음에 x2에 대한 분산이 있고, 그 다음에 x1과 x2의 이 코베리언스가 있겠죠. x1이라는 특성과 x2라는 특성의 코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x1에 대한 공분산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x1에 대한 공분산은 전체를 나눠주고 시그마 x1 마이너스 x1의 평균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고 x2에 대한 공분산은 x2 성분 마이너스 x2에 대한 평균값의 제곱을 해서 구하면 각각 x1에 대한 공분산
x2에 대한 공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x1과 x2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것이 문제죠. 이거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x1에 대한 평균에서 x1 특성 마이너스 x1에 대한 평균 곱하기 x2 마이너스 x2에 대한 평균을 곱한 다음에 서로 합하고 나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바로 x1, 2 또는 x2, 1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구해지는데 이거는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x2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구했어요. 구하면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우리가 수학적 개념이죠. 모든 정바 행렬, 모든 n by n의 정바 행렬은 뭘 가지고 있냐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뭘 구하냐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구합니다. 구하게 되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축소하고자 하는 이 아이겐 벡터, 즉 가장 큰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는 아이겐 벡터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프로젝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겐 벡터 E1과 아이겐 벡터 E2는 서로 오소곤을 해요. 서로 직교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E1과 E2를 서로 프린시펄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서로 독립적이고 직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는 아이겐 벡터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프로젝션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밸류 람다1이 람다2보다 크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아이겐 밸류가 크다라는 것은 여기에 투영되고 있는 데이터의 분포의 분산값이 더 크다라는 뜻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이겐 벡터 1에다가 투영된 데이터의 퍼짐 정도가 분산값이 아이겐 벡터 2로 투영된 분산 정도, 퍼짐 정도보다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더욱 이 데이터의 변별력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원래 있던 데이터에서의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공분산 행렬을 구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구한다라는 것이고 축소하고자 하고는 아이겐 벡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뭐 n차원에서 d차원으로 축소하고자 한다면 d개만큼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그 아이겐 밸류를 이루는 아이겐 벡터에다가 투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젝션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데 이걸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가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이 원래 있던 X 데이터를 그 아이겐 벡터에다가 각각 프로젝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원래 있던 X라는 데이터를 각 아이겐 벡터에다가 프로젝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한 개의 벡터를 다른 편의 벡터에다가 프로젝션 한다는 것은 이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닷 프로덕트 내적 벡터를 구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즉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A라는 벡터를 B 벡터 성분으로 성분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이 바로 스칼라 프로덕트인 것이고 닷 프로덕트인 것이죠. 예를 들면 그림에서처럼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B라는 벡터 방향으로 이 A 벡터의 성분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직교하는 요 값 찾는 것이죠. 요 길이가 바로 B 벡터 방향으로 A 벡터의 성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A B가 돼요. A B라는 것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라는 것은 두 벡터 간의 사이값이 되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만약에 A라는 것이 뭐 A1, A2, A3라고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B라는 것은 B1, B2, B3라고 하게 되면 A B라는 것은 각각의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곱하기 B2 더하기 A3 곱하기 B3
이렇게 곱해진 스칼라 값이 되겠죠. 이 스칼라 값이 바로 뭐냐면 A 벡터가 B 벡터에 대한 성분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A 벡터 방향으로 B 벡터의 성분이 바로 이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코사인 프로덕트, 그 다음에 스칼라 프로덕트, 다 프로덕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원래 있던 X라는 데이터는 만약에 D차원이라 한다면 X1, X2, XD개만큼의 요소가 있는 벡터가 되겠죠. 이 벡터에다가 각각의 아이겐 벡터에다가 스칼라 프로덕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겐 벡터가 3개가 있다는 얘기는 1개, 2개, 3개가 있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D개의 차원에서 이 3차원으로 축소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앞서 벌어졌던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서 구했던 아이겐 벡터 중에서 가장 큰 아이겐밸류 순으로 만들어준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유치시키고 나서 이거의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아이겐 벡터의 성분도 마찬가지로 D개가 있는 거죠. V1, V2, V3, VD개가 있어서 이거의 트랜스포즈하고 그다음에 얘를 곱하게 되면 스칼라 덧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의 스칼라 값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이 G1, G2, G3 이 3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X라는 데이터는 원래 D개의 차원이었죠. X1부터 X2, XD개의 차원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각각에 대해서 프로젝션 하고 나서 각각의 아이겐 벡터 1에 대한 요소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X라는 것과 아이겐 벡터 2에 대한 요소가 요게 되고 그 다음에 X라는 데이터하고 아이겐 벡터 3에 대한 프로젝션 요소가 G3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축소된 성분이 되는 것이죠. 즉 G1, G2, G3는 원래 있던 X라는 데이터를 각각의 아이겐 벡터 EV1, EV2, EV3로 수투형돼서 나타난 축소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차원 축소 모델인데요. SVD라고 해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의 방법입니다. SVD는 사실은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일종의 모든 행렬의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벡터가 있는데 A라는 행렬이죠. A라는 행렬이 있는데 A라는 행렬은 n by n이에요. 이거는 굳이 뭐 정보 행렬이 될 필요는 없고요. 임의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우리가 강의 3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행렬이죠. 모든 크기를 가진 행렬은 이렇게 디컴포즈가 가능하다라고 배웠어요. U라는 행렬 곱하기 시그마라는 행렬 곱하기 V 트랜스포즈라는 행렬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되면 복습해 보면 U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U라는 것은 이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의 이거의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채워 넣는 것이 바로 U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V라는 것은 V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뭐냐면 A 트랜스포즈 A 이거의 아이겐 벡터를 이 로우로 이렇게 채워 넣는 것이 바로 V 트랜스포즈였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라는 것은 A와 A 트랜스포즈 또는 A 트랜스포즈 A 이거는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아이겐 밸류를 가져요.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또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가 람다 1부터 람다 2 쭉 있겠죠. 람다 n까지. 이거 루트를 씌워서 이 대각선에서 위치시켜 놓은 것이 바로 시그마가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루트 람다, 즉 아이겐 밸류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것이 바로 싱귤라 밸류예요. 특이값이 되겠죠. 싱귤라 밸류가 바로 아이겐 밸류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것이 싱귤라 밸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행렬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디컴포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렬이 있는데 행렬은 뭐냐면 각각의 로우는 데이터입니다. 각각의 로우는 데이터가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넷플릭스란 영화에 대한 평점 데이터가 있을 때 각각의 데이터는 이 가입자가 되겠죠. 컬럼은 뭐냐면 컬럼은 영화입니다.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쭉 영화가 있어요. 컨텐츠가 될 텐데 그러면 이 매트릭스는 이 로우 행의 수는 가입자 수가 되겠죠. 이 가입자만큼의 행이 있고 컬럼은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의 개수만큼 있겠죠.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차원 축소하고자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영화별로 컨텐츠의 제목별로 하지 말고 뭐 장르별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성별로 줄이고자 할 때 우리가 이 SVD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A라는 매트릭스는 7x5죠. 7x5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 SVD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U라는 것은 7x7이 되고요. 시그마라는 것은 7x5가 되고 V 트랜스포즈는 5x5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컴포즈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7x5에 해당하는 즉 7x5는 싱귤러 밸류로 대각선으로 채워져 있는 행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얘는 지금 차원이 5개죠. 차원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즉 각각의 데이터는 조라는 데이터는 5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고 잭이라는 데이터 역시 5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SVD를 써서 이 7x5라는 데이터를 이 3차원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3차원으로. 그러면 7x3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전제로 가능하면 정보의 손실 없이 7x3으로 우리가 축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SVD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있던 오리지널 데이터를 SVD로 디컴포즈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 7x5에 해당하는 시그마가 이렇게 있으면 7x5니까 행이 7개가 있고 열이 5개가 있는데 각각의 대각선마다 뭐가 있냐면 아이겐 밸류에 루트를 씌운 것이 싱귤러 밸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있을 때 가장 큰 싱귤러 밸류 순서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0 처리하는 거예요.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바로 그거죠. 원래는 얘가 7x5가 되는데 이 나머지 컬럼은 모두 0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0으로 만든 거예요. 세 가지 0으로 만들고 여기도 0으로 만들고 0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0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없애버린 거죠. 곱하게 되면 원래는 시그마는 이 대각선에 있는 컴포넌트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5차원에서 3차원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5개를 3개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아이겐 밸류의 루트를 씌운 싱귤러 밸류를 놓고 두 번째 싱귤러 밸류, 세 번째 싱귤러 밸류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곱해버리면 원래 있던 A하고 사실은 거의 유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공교롭게도 똑같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 A라는 행렬을 이 디컴포즈 하는 것은 이꼴이 되는 거죠. 당연히 수학적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공교롭게도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요소를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곱해버리면 원래 있던 것과 유사하지 않고 정확하게 같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수학적인 성질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차원 축소하느냐? 요거를 쓰면 됩니다. 요것이 바로 7x3이 되고 3x3이 되는 거죠. 요걸 곱해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이 G라고 해서 7x3에 축소된 이 새로운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3이라는 컬럼은 원래 7x5에서의 각 컬럼은 매트릭스, 에일리언,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라는 제목이지만 이 축소된 3이라는 컬럼은 사실은 모든 영화가 서로 중복이 돼서 혼합이 돼서 생기는 새로운 성질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SVD는 원래 있던 데이터,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의 데이터 개수는 n개고 특성이 d개입니다. d개를 우리는 SVD라는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디컴포즈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시그마의 각 대각선에 있는 행렬은 A 곱하기 H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밸류에다가 루트를 씌운 싱귤러 밸류가 포진이 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축소하고자 하는 이거를 3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0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곱한 것은 A' 되는데 A'은 사실은 A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차원 축소된 결과는 뭐냐면 요거를 원하는 거예요. 요것만 하게 되면 우리가 n by t라고 하는 원래 n by d라는 차원의 d 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t 차원으로 축소된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SVD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차원 축소 모델은 그 TSN이라는 건데요. TSN은 그 T 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이라는 거 약자로서 2002년에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제프 린튼 교수, 토론토 대학교 교수죠. 제프 린튼 교수하고 그 지도학생인 샘 루아이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모델인데 거의 최근까지 만들어진 모델로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던 모델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TSN은 이 앞에서 설명드린 그 위상수학에서 개념을 따왔어요. 이 토폴로지라고 해서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매니폴드라고 있었죠. 매니폴드라는 거는 뭐냐면 다양체라고 해서 다양체 또는 닮은 공간이라고 하죠. 닮은 공간. 그래서 다양체라고 하는 매니폴드라고 하는 토폴로지 수학에서 개념을 따온 것으로서 개념은 어떤 거냐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n차원의 특성이 대문자 n개입니다. 특성이 대문자 n개이기 때문에 모든 x라는 데이터는 n차원 공간에 표시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스몰 n차원 공간으로 축소하고자 해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대문자 n차원에서 데이터의 분포의 모양이 스몰 n차원에서의 분포의 모양과 유사하다면 우리는 축소가 잘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의 분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TSN을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i번째 데이터하고 j번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xi라는 것과 xj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게 되면 xi와 xj 간의 어떤 관계식을 이 확률로서 표현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것을 만든 건 뭐냐면 대문자 n 스페이스에서의 데이터의 분포를 뭔가 우리가 확률적으로 표시해 준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분모에는 이 xi하고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 xk라는 건 모든 데이터가 되겠죠. xi하고 모든 xk하고의 거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됩니다. 거리를 제곱한 것이 바로 거리가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되겠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익스포넨셜로 해준 겁니다. 요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노멀라이즈 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데이터를 구하는데 이 xi라는 데이터하고 그다음 그 외 모든 데이터 간의 거리를 이라는 거에 지수를 넣어서 이 분모에 넣고 그다음에 i라는 데이터하고 j라는 데이터의 거리를 분자로 놨어요. 확률로 표시한 것이죠. 스몰 n 스페이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몰 n 스페이스는 차원이 줄겠죠. 줄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타겟팅하고 있는 yi하고 yk 사실은 xi가 yi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축소된 데이터 좌표값이 되겠죠.
그랬을 때 축소된 공간에서도 이 특정한 yi하고 모든 데이터 간의 거리를 2라는 걸 엑스포넨셜로 만든 것이고 이걸 노멀라이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yi하고 yj의 거리를 분자로 놓은 것을 확률로 표시한 겁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확률 분포가 그 대문자 n스페이스에서의 i와 xi와 xj 간의 확률 분포하고 축소가 된 n 디멘전에서 yi하고 yj의 거리의 확률이 분포가 같다면 우리는 n 스페이스, 스몰 n 스페이스로 축소를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유사하게 하게 되면 좋은 것입니다. 축소를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컬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는 공식을 쓰게 되면 확률 분포, 두 개의 확률 분포 PI하고 QI가 거의 0에 수렴하게 되면 PI하고 QI는 거의 똑같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대문자 n스페이스에서의 점들 간의 확률 분포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 n스페이스에서의 점들 간의 확률 분포를 KLD에 넣어서 이거를 거의 0에 수렴하도록 해주는 축소된 확률 분포에서의 각각의 y값을 찾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꿔 쓰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목적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각각에 있는 yi, yj의 상수값을 뭘 찾냐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로 찾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yi는 새로운 게 되겠죠. 원래 있던 ii에다가 KLD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yi로 이걸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곱하기 알파를 해서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TSNE를 푸는 방법이 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우리가 간략화하기 위해서 이 2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1차원으로 축소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TSNE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차원, 2차원에서의 데이터 분포를 P, 이 J given i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xi하고 xj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개를. 그렇게 되면 요 p, j given i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xi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xi하고 모든 데이터 간의 거리를 엑스포넨셜로 해갖고 더해준 것이 바로 분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노멀라이즈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분자는 xi하고 xj의 거리를 엑스포넨셜로 해서 분자에도를 놓은 겁니다. 자, 이거를 1차원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축소하고자 하는 yi와 yj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yi하고 모든 데이터 간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엑스포넨셜로 해갖고 더해갖고 분모에 넣고요. 분자에는 yi하고 yj 간의 거리를 대입을 해서 분자에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j given i예요. i를 안다고 했을 때 j 간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우리가 노멀라이즈한 값이 되겠죠.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모 값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확률로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라 보시면 돼요. 노멀라이즈하는 이거는 확률로 하기 위한 연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노멀라이즈 하는 것은.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차원에서 있던 xi와 xj 간의 어떤 분포 형태를 축소하고자 하는 1차원에서의 yi와 yj의 분포 형태로 만들어주고 나서 이 두 개를 유사하다면 우리는 1차원으로 축소된 것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유사하다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값을 만든 것이고 확률값을 만들게 되면 유사하다라는 결과는 뭐죠? KLD를 쓰면 되는 거죠.
또 KLD를 써갖고 축소하고자 하는 large n 스페이스에서의 확률 분포하고 그다음에 축소하고자 하는 small n 스페이스에서 확률 분포를 KLD에 넣어서 이거를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각각의 학습 변수, 여기서는 이제 축소된 공간에서의 yi가 바로 학습 변수가 돼요. yi를 구한다. 뭘 써서 구한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새롭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값에다가 알파 곱하고 나서 KLD의 yi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나서 이거에다가 학습 변수를 곱한 다음에 업데이트 하게 되면 축소된 공간에서의 각 좌표값을 찾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의 단점은 그 TSN에서 단점은 만약에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공간도 크게 되면 계산량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yi에 대해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TSN의 단점은 이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최적화가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TSN에는 상당히 차원 축소하는 효과는 좋은데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큰 단점은 뭐냐면 모든 저차원에서 yi에 대한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시간 연산량이 상당히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TSN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 컴퓨터가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애용됐던 차원 축소 모델이긴 한데 2018년에 발표가 됐고 실제 논문이 쓰인 것은 2020년에 나왔습니다. UMAP이라는 것은 Uniform Manifold Approximation and Projection의 약자로서 마찬가지로 매니폴드라고 하는 이 토폴로지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TSN하고 같아요. 예를 들면 축소하고자 하는 large n 스페이스에서의 데이터의 어떤 점들의 데이터 간의 분포 형태를 축소된 small n 스페이스에서의 데이터 분포 형태하고 유사하도록 만든다라는 개념은 같지만 과연 데이터의 분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틀린 겁니다. UMAP에서는 그 데이터의 형태를 소위 말하는 fuzzy simplicial complex라고 하는 이 그래프 모양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fuzzy simplicial complex라고 하는 데이터 분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저차원 공간으로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일종의 매핑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UMAP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TSN보다는 한 10분의 1에서 한 50분의 1 정도로 상당히 단축된, 그래서 최근에 차원 축소 모델은 대부분 UMAP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 fuzzy simplicial complex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데이터 분포가 있다고 치게 되면 저희가 이 extend라는 건 뭐냐면 일종 KMN처럼 내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까지를 내 주변에 있는 데이터로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xi라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일종의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지름을 넓히게 되면 얘가 내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고려해서 이 그래프를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 리얼리스트는 뭐냐면 몇 개의 점들을 내가 나의 그래프를 만들 때 고려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5개가 있고, 예를 커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점점 그래프를 고려할 때 이 데이터가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이 레디우스, 내 데이터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 점들로부터 이 반지름을 키우게 되면 이 그래프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그래프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엣지의 개수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래프가 되고 하나의 그래프가 되고. 그래서 내가 정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반지름을 키우게 되면 이 반지름 내에 이 니얼리스트의 포인트가 설정이 되고 이걸로써 그래프를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은
반지름을 75%까지 키우고 가장 가까이 있는 네이버를 5개로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 75% 정도를 확정하고 나와서 여기에 5개가 있을 때까지 네이버가, 그러면 네이버가 5개가 생기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레디우스를 키우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점들이 5개가 될 때까지 키운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걸 그래프를 만드는, 자, 이게 바로 포지 심플리시얼 컴플렉스라는 그래프가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라지 n 스페이스에서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를 스몰 n 스페이스의 똑같은 형태로 가능하면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바로 UMAP, 유니폼 매니폴드 어프록시메이션 앤 프로젝션이라는 모델이 됩니다. 조금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게 되면, 자, 만약에 저희가 원래 있던 데이터가 3차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이 맘모스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 놨을 때 이 각각의 데이터들은 3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3차원 데이터가 되겠죠. 3차원의 데이터를 U맵을 써서 우리가 2차원으로 축소하고자 해요.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min distance라는 건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extend percentage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축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반지름을 만들 거냐라는 뜻이 되고, 그다음에 n neighbors라는 건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데이터 몇 개까지 그래프를 만들 때 사용할 것이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디스턴스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늘리게 되면 얘가 이 변별력이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얘가 네이버를 늘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반면에 디스턴스를 좁게 하게 되면 점점 원래 있던 데이터의 모양을 따르는 모양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거냐면 이 n neighbors하고 그 min distance는 일종의 설정 변수로서 내가 원래 있던 오리지널 데이터의 특성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즉 정보의 손실 없게 축소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를 찾는 설정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너무 적게 하게 되면 원래 있던 오리지널 데이터의 특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많게 되면 연산량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각 포인트로부터의 이 디스턴스, 반지름의 길이를 넓히게 되면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모든 데이터를 다 커버해야 되니까 원래 있던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보게 되니까 원래 있던 데이터의 특성이 약간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 neighbors라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min distance라는 것은 설정 변수로서 잘 설정하게 되면 원래 있던 오리지널 데이터의 특성을 보존한 채 차원을 축소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UMap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나왔던 이 머신러닝 모델은 대부분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차원 축소를 하는 목적이 예를 들면 전체 벡터의 변수를 줄여서 연산을 좀 쉽게 하겠다는 목적은 크지 않고, 대신에 일단 차원을 줄여갖고 2차원, 3차원으로 줄인 다음에 데이터의 형태를 보겠다라는 것이 더 큽니다. 하지만 PCA가 만들어진 것이 1900년대 초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도 없었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차원의 개수가 상당히 민감했죠. 따라서 그 당시에는 차원 축소라는 것이 X 주어진 그 데이터 X에 대한 성분을 줄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딥러닝 모델을 쓰는 이 시기에 요즘에는 이 데이터의 특성을 줄이는 자체보다는 데이터를 일단 줄여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의 의미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차원 축소를 모을 때 우리가 이 프로젝터 텐서플로우 org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가시화해주는, 비주얼리제이션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는 그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 텐서 보드라고 하는 내가 학습을 시키고 나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가시화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가 어떻게 축소가 돼서 어떤 형태로 분포가 되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 프로젝터 텐서플로우 ORG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샘플에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 워드 투 백이라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저희가 단어를 벡터로 토큰하고 나서 벡터로 바꿔주는 즉 임베딩하는 결과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벡터 요 행별 사이즈는 만 개의 데이터, 만 개의 워드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워드는 200차원을 가지고 있는 원래 임베딩된 데이터를 우리가 축소해 갖고 3차원 또 2차원으로 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워드투백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하나의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세 가지의 주요한 차원 축소 방법이 나와 있죠. 커스텀이라는 거는 이제 이 텐서플로우를 써갖고 사람마다 자기만의 어떤 차원 축소 방법을 쓰게 되면 이제 커스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게 UMap이 있고 TSN이 있고 PCA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만 개의 워드를 저희가 이 3차원으로 축소한 모양이 돼요. 원래 200차원에 있는 워드가 3차원으로 축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 딱 찍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단어는 로사가 되고 이 로사라는 것의 개수는 이 카운트라는 거는 순서가 되겠네요. 몇 번째 데이터인지. 자, 이렇게 됐고,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TSN으로 만약에 축소하게 되면 200차원의 데이터를 만 개의 단어를 200차원에 있는 만 개의 단어를 이 3차원으로 줄여주는 과정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계속 지금 이 작업이 이 차원 축소하면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해주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터레이션 보이시죠? 이터레이션이 말이 뭐냐면 이 TSN을 하게 되면 KLD를 구한 다음에 KLD를 각각의 축소된 YI에 대해서 미분화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나서 새로운 YI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TSN이라는 방법으로서 만 개의 워드를 3차원으로, 원래 200차원의 데이터죠. 보시게 되면 200차원의 데이터입니다. 각각의 단어가, 만 개의 단어는 200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3차원으로 줄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이렇다라는 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아까 설명드린 그 프로젝터 텐서플로우 ORG로 들어가시면은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UMap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UMap은 벌써 끝났어요. UMap은 아까는 이제 TSN은 계속 최적화하는 과정이고, UMap은 아까 설명드린 200차원에서 퍼지 심플리셔 컴플렉스라는 그래프를 만들고 나서 3차원 그래프로 바로 매핑 시켜주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이 3차원으로 축소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배웠던 차원 축소 4가지 모델 PCA, SVD, TSNE, UMap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모델은 자크 그로블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이 PCA 모델을 썼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추가했던 모델이 되고요. 자,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축소하게 되면 가시화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보여줄 수 있는 툴인 가시화 툴인 matplotlib이라는 거를 임포트하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셋은 저희가 아이리스 데이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sklearn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불러왔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로딩을 했습니다. 이걸 실행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런 아이리스 데이터가 있죠. 첫 번째 컬럼은 세팔의 길이가 되고, 두 번째 컬럼은 세팔의 너비, 세 번째 컬럼은 페탈의 길이, 네 번째는 페탈의 너비였죠.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 150개, 세토사 50개, 보시컬러 50개, 버시니카 50개, 150개의 종을 이렇게 불러드렸고, 자,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 원래 차원 축소는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그러니까 n개 피처 중에서 정보의 손실 없이 스몰 n개로 축소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래 있던 차원 중에서, 원래 있던 특성 중에서 임의로 이 지워버리는, 즉 내가 원했던 것만 선택하는 것이 피처 셀렉션이에요. 이 피처 셀렉션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피처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임의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은 특성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처 셀렉션이라는 것은 차원 축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있던 데이터에서 존재했던 특성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피처 셀렉션이라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특성의 성질이 사라지므로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차원 축소가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 선택, 그 피처 셀렉션 함으로 해서 원래 있던 오리지널 데이터의 정보가 사라지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아이리스 데이터는 원래 컬럼이 4개죠. 컬럼이 4개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만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세팔의 길이와 너비만 선택을 하고 페탈의 길이와 너비는 무시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세팔의 길이와 너비를 선택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라벨이 되겠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세토사인지 버티니카인지 버시컬러인지에 대한 라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가시화하는 절차인데요. 각각 x의 데이터마다 각자 가장 최소한 거에다가 조금 마이너스 0.5 해갖고 좀 바운더리를 두는 것이고요. 최대인 거 플러스 0.5 해갖고 오른쪽에 여백에 여유를 두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도 마찬가지예요. y축이라는 거는 그 세팔의 너비가 되겠죠. 세팔의 너비에 최소값에 마이너스 0.5를 더해서 아래쪽에 여유를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맥스멈 값에 플러스 0.5 해갖고 위쪽에 여유를 두는 일종의 플라팅하는 에어리어의 이 바운더리 영역을 좀 여유 있게 두는 작업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플라팅할 수 있는 그림을 미리 확보해 놓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세팔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2차원을 표시하는 게 되겠죠. 이게 이제 컨텐츠가 되겠죠. y라는 건 뭐냐면 이 0과 1인데 0과 1에 대해서 0, 1, 2가 되겠죠. 0이라는 것은 세토사, 1이라는 것은 버시컬러, 2라는 것은 버시니카에 대한 요 라벨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맵이라는 것은 이 컬러 맵이 됩니다. 어떤 톤의 색깔을 쓸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타이틀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X축, Y축에 대한 특성에 대한 라벨 값을 적어 놓는 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0번째 네임은 우리가 타겟 네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데이터를 부르게 되면 타겟 네임이 있었죠. 이 타겟 네임이 바로 0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게 되면 세토사가 되고, 그 다음에 1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이 버시컬러가 되고, 2라는 인덱스가 버시니카라고 하는 타겟 네임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라벨로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됩니다.
클래스가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이거 실행시키게 되면, 자, 우리가 원래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는 네 가지 특성이 있는 거였는데 셀렉션 함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개를 버렸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버려진 두 개의 특성 값은 고스란히 인포메이션 로스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된 세팔의 길이하고 세팔의 너비만 가지고 붓꽃을 봤더니 세토사인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좀 구분이 됐어요. 세토사인 경우에는. 하지만 머시컬러하고 머시니카가 이렇게 혼재가 돼 있죠. 원래 네 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했다면 각각 적당하게 그룹핑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페탈의 길이와 너비를 선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정보의 손실로 인해서 세 가지의 아이리스가 제대로 분포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 가지 특성을 세팔의 길이와 너비로 셀렉션한 것으로서 차원 축소하게 되면 의미 있는 축소가 안 됐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차원 축소 모델인 PCA를 쓰겠습니다. PCA는 사이클런에 있는 그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서브 그룹에 있어요. 이 디컴포지션에서 PCA를 불러오고, PCA는 이제 클래스가 되겠죠. 이 클래스를 myReduce1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로 객체화할 건데, 이때 첫 번째 들어가는 이 괄호가 바로 뭐냐면 설정 변수가 되겠죠. 설정 변수가 들어가고 fit transform 하게 되면 이제 학습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는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세팔의 길이와 너비, 페탈의 길이와 너비 네 가지 컬럼이 모두 있는 걸 넣고 그 다음에 얘를 2차원으로 축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학습이 된 거죠. 학습이 돼서 X 리듀스 안에는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150개의 로우가 있고 컬럼은 두 개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미니멈 값의 마이너스, 그다음 0.5, 가장 큰 값의 플러스 0.5 해갖고 일종의 여유 있는 바운더리를 만드는 플라팅 에어리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브플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소된 X reduced 1이라고 하는 이 좌표, 그 다음에 reduced 1의 X1 좌표, X2 좌표를 그리게 되면 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저희가 세팔의 길이와 너비를 무시해버리고 두 개로 축소해버리면 세팔의 길이와 너비만 가지고 하게 되면 이 버시컬러와 버시니카가 혼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개의 요소를 사용해서 이 두 개로 축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토사는 나름대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시컬러하고 버시니카가 적당하게 이 그룹핑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실은 우리가 네 개의 차원, 즉 세팔의 길이와 너비, 페탈의 길이와 너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4차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분포는 나름대로는 4차원의 데이터의 차원을 2차원으로 잘 축소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SVD인데요. SVD는 마찬가지로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서브 그룹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렁케이드 SVD라는 모델은 PCA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모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 트렁케이티드 SVD의 클래스를 XReduce2로 우리가 객체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원으로 줄일 거고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얘가 XReduce2로 두 개의 차원으로 축소된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싱글러 밸류가 축이 되고요. PCA보다는 약간 좀 좋아 보이나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PCA하고 SVD는 거의 똑같은 개념을 쓰기 때문에 디컴포지션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거의 결과는 유사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TSNE는 이 매니폴드라고 하는 즉 이 토폴로지의 하나인 다양체, 즉 닮은 공간이라는 서브 그룹의 밑에 있어요. TSN을 불러다가
마찬가지로 TSN을 Xreduce 3로 객체할 건데 여기서는 이 축소하고자 하는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이라는 설정 문자가 들어가요. 몇 번 반복해 갖고 최적화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죠. 왜냐하면 모든 축소된 y 값에 대해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게 이제 그 TSN으로 구해진 결과가 되는데 나름대로는 잘 군집화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맵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U맵은 이 사이클론에는 아직까지는 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인스톨 하셔야 됩니다. 인스톨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되는데 요거대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게 되면 약간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인스톨 하고 나서 umap 언더스코어를 부르고 나서 umap을 부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umap에서는 설정 변수가 두 가지가 되어 있었죠. 어떤 거냐면 대문자 n스케일에서의 n스페이스에서의 그래프를 만들 때 몇 개의 네이버까지 고려할까, 그 다음에 그 지점으로부터 이 유효 반지름 어디까지 할까 라는 것이 설정 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의 개수를 5개로 했고 그 다음에 유효 반지름의 길이를 0.35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Xreduce 4라는 것으로 제가 객체화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객체화를 만든 거죠.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객체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자, 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퍼지 컴플리션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라지 n 스케일의 n 차원에서의 그래프를 가지고 스몰 n 스페이스로 매핑 시켜주는 과정이었죠. 그랬을 때 조금 더 그룹핑이 잘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차원 축소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에 컴퓨팅 자원이 부족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수계산이 있거나 아니면은 메모리 용량이나 이 컴퓨터의 용량이 안 좋았을 때 이 차원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큰 이 요구사항이었죠. 근데 지금은 딥러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온시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부적절한 특성들은 자체적으로 웨이트를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차원 축소의 목적은 원래 있던 데이터의 특성을 한번 보고자 할 때, 직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보고자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UMap이나 TSN을 많이 썼는데 이 UMap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UMap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